안녕하세요. 아, 오늘부터 당분간은 프랑스 현대 철학의 주요 개념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군데서 이런 개념들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새롭게 할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런 개념들을 텍스트 원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원문을 통해서 개념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프랑스 현대 철학 중요한 철학자들 만 10명쯤 있다고 하면은 한 명당 한 중요한 핵심 개념들 한 5개씩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 50개 정도의 개념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줄 들레이즈의 몇몇 개념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철학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리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줄 들레이즈는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철학자이기 때문에 별로 덧붙일 얘기는 없을 것 같고,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약간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 삼아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워져서 자유와 반복, 의미의 논리, 안티오디푸스, 천계의 원, 이것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작품이죠.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다음 감각의 논리, 시네마, 운동 이미지, 시간 이미지, 이런 것들이 주요 저서라고 할 수 있죠. 들레이즈 철학의 특징을 여기서 좀 약간 정리를 해놨는데, 기존의 서구 철학이 쌓아온 뿌리 깊은 나무를 뿌리채 흔드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철학, 근대 철학, 그러니까 플라톤에서 쭉 이어져 오는 그런 해겔까지 그런 근대 철학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존재 원동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변화와 탈출, 이게 그 중요한 개념들이 다 등장하죠. 차유와 반복, 리즘과 나무 모델, 영토와 탈영토와, 그 다음에 존재의 변화, 생성, 또 생성의 철학가라고도 얘기하죠. 또 그 욕망하는 기계, 이게 다 중요한 그런 개념들인데, 또 배치, 그 다음에 천계의 고원할 때 그 고원,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레이즈의 그 주요 개념들을 조금 나열해 보면, 차유와 반복, 내재성, 다양체, 리좀, 배치, 생성, 탈영토와 강도, 고원,
지도, 이런 개념들이 중요하죠. 자, 이제 이 중에서 오늘은 제일 대표적인 개념, 리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리좀 아주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리좀은 중심, 기원, 위기 없이 어디서든 연결, 분기, 재시작하며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죠. 이 방식으로 관계를 증식시키는 다양체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과 위기 없이 수평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물망 사유다. 그래서 되게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나무 구조하고 리좀 구조, 나무라는 것은 맨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뿌리가 있고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줄기가 뻗어나오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수많은 가지들이 이렇게 뻗쳐나가죠. 그리고 잎이 있고 이런 구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대 철학에서 사유하는 그런 방식은 이런 나무 구조였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리좀을 무슨 그 덩굴뿌리라고도 하고 그 뿌리 줄기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뿌리가 없죠. 그게 없고 그냥 뿌리가 여러 갈래로 이렇게 뻗쳐 있어 갖고 서로 연결돼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리좀의 구조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리좀의 계열을 적어놨는데 리좀의 어원, 사전적 의미. 우리말은 뿌리줄기 또는 근경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잔디나 대나무나 생강, 연꽃, 이런 뿌리들이 이제 그 리좀의 그런 모형을 갖고 있는 거죠. 나무는 밑둥을 잘리면 죽지만 리좀 식물은 중간이 끊겨도 각각의 마디가 독립적인 개체로 살아남아 다시 번식할 수 있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다. 이것은 이제 철학에서는 어떻게 그걸 전용하냐면은 슐들레자 펠릭스 가타리는 이 생물학적 특성에서 위계 질서가 없고 어디로든 연결될 수 있는 망상적인 망은 이제 그물망자죠. 그물 모양이라는 뜻이죠. 망상적 사회 모델을 발견하고 그 논리를 이제 펼쳐나가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리좀에 관련된 그런 중요한 그 문단, 텍스트를 원문과 함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5개 정도의 문단을 지금 준비했는데 뭐 되게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 그래서 리좀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조명해 보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리좀의 특성에 관한 문단인데 번역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리좀은 시작하지도 끝을 맺지도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중간에 있으며 사물들 사이에 있고 사이 있음이며 간주곡이다. 간주곡 인터메조라는 건데 음악 용어죠 원래는. 네. 그러니까 어떤 곡과 곡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것을 간주곡이라고 하죠. 나무가 혈연적 계보라면 혈연적 계보,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혈연적 계보라면 리좀은 연합이며 오직 연합일 뿐이다. 나무 구조는 뭐뭐이다, 비동사죠. 영어의 비동사이다라는 동사를 강요하지만 리좀의 조직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이루어져 있다. 자, 먼저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리좀에 대해서는 주로 밀브라토, 천개의 공원에서 주로 다루고 있죠. Un rhizome ne commence et n'aboutit pas. 리좀은 시작하지도 아부티르, 이제 끝나다, 어디에 이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끝나지도 않는다. 끝을 맺지도 않는다. 리좀은 시작하지도 끝을 맺지도 않는다. Il est toujours au milieu entre les choses, interêtre, intermezzo. 그 리좀은 언제나 au milieu, 중간에 있다. 이거죠. 중간에 있고, 또 entre les choses, 그러니까 사물과 사물 사이에 있고, 또 interêtre, 거의 같은 말인데요. 사이 있음, 이며 intermezzo, 간주곡이다. L'arbre est filiation, mais le rhizome est alliance. 그 나무는 필리아시옹, 그 혈연 계보죠. 나무가 혈연적 계보라면 mais rhizome est alliance다. 연합, 결합, uniquement alliance. 다만 결합일 뿐이다. 연합일 뿐이다. L'arbre impose le verbe être. 그 나무는 être 동사를 강요하지만 être. 그러니까 뭔가 être 동사 뭐뭐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죠. 거기에는 어떤 자유가 별로 없죠. Mais le rhizome a pour tissu la conjonction. et. conjonction. 접속사죠, 접속사. 그러니까 리좀은 그 조직이 접속사 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해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뭐뭐이다의 논리로 계보를 세운다면 리좀은 그리고의 논리로
이질적인 것들을 동명으로 엮는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길로다가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나무 모델은 보통 기원, 전개, 귀결.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뿌리, 줄기, 가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원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유가 진행이 되죠. 그것이 그 근대 철학의 특징이죠. 거기에 비해서 리좀은 시작하지도 도달하지도 않는다는 말은 출발점과 최종 목적지를 세워놓고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를테면 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전개되고 또 어떤 본질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드러나고 이런 식의 방식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좀은 늘 사물들 사이에서 잘한다. 사물들 사이에서 무엇이냐, 뭘 정의하기보다는 어떻게 연결되며 작동하냐, 관계가 우선이다. 그래서 앵트레트, 사이, 존재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러니까 존재를 고집된 덩어리가 아니라, 고착되어 있는 어떤 덩어리가 아니라, 사이의 관계망으로 보는 관점이죠. 네. 우선 리좀의 특성이 이렇다는 거죠. 뭐만 더 읽겠습니다. 리좀은 ne commence et n'abdique pas. 리좀은 시작하지도 끝을 맺지도 않는다. Il est toujours au milieu entre les choses, entre être, intermezzo. 그것은 언제나 중간에 있으며 사물들 사이에 있고 사이 있음이며 간주고이다. L'arbre est filiation, le rhizome est alliance, uniquement alliance. 나무가 필리아션, 혈연적 계보라면 리좀은 알리앙스, 연합이며 오직 연합일 뿐이다. L'arbre impose le verbe être. 나무는 뭐뭐이다, être 동사를 강요하지만 mais le rhizome a pour tissu la conjonction et. 리좀은 티시, 그 조직으로 그리고가 연속되는 그런 접속사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무 모델과 리좀 모델을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델레지 이전에 그런 근대 철학이 이제 나무 모델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 델레지의 그 현대 철학은 그 리좀 모델을 추구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먼저 번역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무와 뿌리는 끊임없이 상위의 통일성, 일자, 중심, 혹은 분할로부터 다자를 모방하려는 사고의 슬픈 이미지를 불러시킨다. 말이 조금 어렵네요. 자, 반면에 리좀,
즉 다양체는 하나나 여럿으로 환원될 수가 없다. 마치 하나가 여전히 측정이나 구조의 단위인 것처럼 말이다. 리조움은 단위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차원들 혹은 오히려 움직이는 방향들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으며 항상 그것이 성장하고 넘쳐흐르는 중간만을 가질 뿐이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 여러 밀티플루라는 것과 밀티플리시테, 밀티플하고 밀티플리시테 요 구별을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 밀티플루는 수적으로 여러 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개체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거, 그것이 이제 밀티플루라고 한 거고, 그래 밀티플리시테는 비슷한 말 같지만 이것은 그 하나하나에 독립된 개체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차원들이 이렇게 하나로 얽혀 있는 그런 다양체. 그래서 이거를 다양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냥 밀티플루는 그냥 다수,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주는 그 리조움을 또 다양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양체. 자, 이제 그런 그 구분을 염두에 두고서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문 보겠습니다. L'arbre et la racine inspirent une triste image de la pensée qui ne cesse d'imiter le multiple à partir d'une unité supérieure, de centre ou de segment. 자, l'arbre, 나무와 뿌리. 이제 나무 구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 그 구조죠. 나무와 뿌리는 inspire une triste image de pensée. 그 사유에 어떤 슬픈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왜 슬픈 이미지냐? qui ne cesse d'imiter le multiple. 그것은 언제나 그 multiple, 그 다수를 모방하기 때문이다. 다수를 모방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유기, 그런 꽉 막힌 사유이기 때문에 슬픈 이미지다, 그런 얘기죠. À partir d'une unité supérieure, unité supérieure, 어떤 상위의 어떤 통일, 그 상위의 통일성. 그러니까 이 나무 구조의 사회는 어떤 가장 그 본질 혹은 핵심, 가장 뿌리가 되는 근본이 되는 그 상위 개념이 있죠. 어떤 상위 통일성. 그래서 결국 그 밑으로 뻗어나간 여러 가지 그 갈래들은 다 결국은 다 그 일자, 그 상위의 그 본질적인 그 통일성, 그걸 다 이렇게 수렴되게 돼 있죠. 다 환원되죠.
뭐 그러니까는 상당히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그런 좋은 점도 또 있죠. 그래서 위니테 슈페리어르 어떤 상위의 통일성, 일자, 통일된 어떤 하나, 또 de centre, 중간, ou de segment. 세그멍은 이제 보통 분절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분절. 그래서 상위의 통일성 혹은 중심 혹은 분할로부터 다자를 모방하려는 사고의 슬픈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상위의 통일성, 중심 혹은 분할로부터 다자를 모방한다. 이 말은 나무는 뿌리, 줄기, 가지 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 모델의 사유는 겉으로는 다양성을 말해도 실제로는 어떤 상위의 하나, 중심, 기원, 원리, 상위의 어떤 일자 하나, 가장 본질이 되는 거, 가장 뿌리가 되는 거 하나, 에서 출발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다수를 말해도, 뮤티플을 말해도 그걸 세는 기준이 하나라고 하면은, 그 일자라고 하면은 그 앙에 남아 있으면 결국 동일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암만 많은 거를 얘기해도 결국은 하나를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단위는 우선 이 원문을 좀 더 읽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l'arbre racine inspire une triste image de la pensée. 끼이야한 그런 사회의 슬픈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나무가 그렇다는 거죠. 어떤 슬픈 이미지냐면은 qui ne cesse d'imiter le multiple à partir d'une unité supérieure. 상위의 어떤 통일체를 시작으로 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밀티플이죠. 그런 다수 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는 렐리시가 보기에는 참 슬픈 사유다 이런 얘기죠. de centre ou de segment. 그렇죠. 상위의 통일성, 또 중심 혹은 분할로부터 다자를 모방하려는 사고. 그 다음에 au contraire, rhizome, une multiplicité ne se laisse pas ramener à l'un ni aux multiples, comme si l'un est encore une unité de mesure, de structure. au contraire, 반면에 이러한 그 나무 구조와는 반대로 리솜은 또 다시 말해서 그 리솜을 있는 multiplicity, 다양체라고 다시 썼어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리솜이나 다양체나 이것은 느슬레스파 하문의 일자 그 궁극의 하나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나무 구조에서는 다 결국은 모든 것이 뿌리로 환원되는 것처럼 근본적인 그 하나로다가 다 수렴되죠. 또 니오 뮬티플 혹은 다수로 하나하나 다수로 이렇게 수렴되지 않는다는 건데 이건 뭐 하나나 다수나 결국 그 성격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Comme si l'un était encore une unité de mesure ou de structure. 그 하나가 아직까지 아무리 여러 다수가 있다고 해도 그 하나가 아직까지 어떤 측정의 단위 혹은 구조의 단위가 돼서 그렇다는 거죠. 즉 반면에 리좀 즉 다양체는 하나하나 여럿으로 혼원될 수 없다. Ne se laisse pas ramener à l'un ni aux multiples. 마치 하나가 여전히 측정이나 구조의 단위인 것처럼 말이다. 그 다음에 le rhizome n'est pas fait d'unité, mais de dimension, ou plutôt de direction mouvante. rhizome은 unité, 그 unité, 어떤 단위, 단위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위들로 이루어지는 것은 밀티플이죠. 다수죠. 다수. 그 수로 셀 수 있는 거죠. 그 유닛대로 단위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디멘션 차원, 여러 차원. 그러니까 이 다양체 속에는 여러 차원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격의 그런 요소들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거죠. ou plutôt de direction mouvante. 이 차원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direction mouvante, 움직이는 방향, 움직이는 방향,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리좀은 단위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원들 혹은 오히려 움직이는 방향들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 해설을 좀만 더 보면은 밀집풀 다수를 말해도 그걸 세는 기준으로 N이 남아있으면 결국 동일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단위는 개체, 요소, 부품처럼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유닛대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그 완결된, 완성된 그런 개체니까, 하나씩 다 셀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다수, 밀티플이죠. 그 리좀은 그런 부품의 합이 아니라 차원, 변수, 축들이 함께 움직이는 구성이다. 요약하면 리좀은 정적인 블록이 아니라 마치 레고 쌓듯이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적인 벡터 방향성들의 묶음이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il n'a pas de commencement ni de fin.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다. mais toujours un milieu. 언제나
중간에 있을 뿐이다. par lequel il pousse et déborde. 그런 중간을 인류의 중간을 통해서 그 리솜은 부스 성장하고 déborde 넘쳐난다.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으며 항상 그것이 성장하고 넘쳐흐르는 중간만을 가질 뿐이다. 뭐 앞에 내용하고 굉장히 흡사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나무 모델과 리존 모델을 확연하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리좀이 이제 다양체다. multiplicity다. 다양체는 즉 리좀은 주체도 객체도 아니다. 다만 규정들, 크기들, 차원들 그리고 그 차원들은 늘어나기만 하면 반드시 성질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은 그 다수, multiple라는 다수는 아무리 그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성질이 달라지지는 않죠. 다만 그 양만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다양체, 이 리솜은 그 차원들이 여러 개의 차원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그 성질 자체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건 뭐 어떻게 보면 그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의 그런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규정들, 크기들, 차원들 그런 것들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리좀에는 점이나 자리가 없다. 또 구조나 나무, 뿌리에서 보듯이 어떤 위치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들만 있다. 다양체가 어떤 구조 속에 포획되면 그 다양체의 성적은 결합법칙의 축소에 의해 상쇄된다. 자, 이것도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자, 우선 원문을 좀 보겠습니다. multiplicité n'a ni sujet ni objet. 그러니까 다양체는 sujet, 여기서 sujet는 이제 주체죠. 주체와 objet, 객체. 객체도 아니다. 객체도 가지고 있지 않다. Mais seulement des déterminations, des grandeurs, des dimensions. 다만 어떤 détermination, 어떤 규정들, grandeur, 크기들, dimension, 차원들 이런 것들만 있을 뿐이다 이거죠. qui ne peut pas croître sans qu'elle change de nature. 직역을 하면 이런 그 규정이나 크기나 이런 차원들은 어떻게 성장할 수가 없다. 그것이 elle change de nature. 그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그 다양체가 성장하게 되면은 말하자면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규정이나 그 크기나 그 차원이 확장이 되면은 반드시 그것의 그 성질이 바뀌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은 다양체는 주체객체 어떤 단위가 아니라 변수, 강도, 차원의 장이다. 차원이 늘어나는 성장은 덧셈이 아니라 성질의 변화를 낳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밀티플 이런 다수는 이제 그것이 그냥 계속 덧셈으로 수가 분할하는 거라면 이 다양체 리조움은 그 성질 자체가 변화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il n'y a pas de point ou de position dans un rhizome. 그 리조움에는 어떤 점이나 point, position, 어떤 위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Comme on en trouve dans une structure, un arbre, ou une racine. 마치 우리가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떤 나무나 뿌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구조에는 그 구조의 어떤 요소들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죠. 그런 것처럼 리조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점이나 그런 위치 이런 것들이 없다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리조움에는 점이나 자리가 없다. 구조나 나무 뿌리에서 보듯이 어떤 위치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냐 끄델리냐 다만 그 선들이 있을 뿐이다. 이냐 끄델리냐 서로 연결하는 그 선들이 있을 뿐이다. Quand une multiplicité est prise dans une structure, sa croissance est compensée par une réduction de ses lois de combinaison. 그 다양체가 est prise, 사로잡히다, dans une structure, 어떤 구조 안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어떤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sa croissance, 그 확장, 성장, 그 다양체 그런 확장은 꽁뻥스, 원래 꽁뻥스는 뭐 보상하다 이런 뜻인데, 그것은 보상된다. 여기서 보상된다는 것은 오히려 상쇄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sa croissance est compensée par une réduction, 축소죠. réduction de ces lois de combinaison, 결합. 그러니까 loi de combinaison, 결합법칙의 축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결합하는 방식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다양체의 그 확장을 방해한다, 막는다, 상쇄한다. 이 말은 구조는 다양체를 그 자리의 고정에 포획하게 되면은 그 결과로는 성장은 조합법칙, 그 가능한 연결의 그 가능성이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쇄가 된다. 그런 얘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Une multiplicité n'a ni sujet ni objet. 다양체는
주체도 객체도 아니다. Mais seulement des déterminations, des grandeurs, des dimensions qui ne peuvent pas croître sans qu'elles changent de nature. 그리고 차원들은 늘어나기만 하면 croître sans qu'elles changent de nature, 반드시 성질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만 있을 뿐이다. 다만 규정들, 크기들, 차원들 그런 것들만 있다 이거죠. 주체, 객체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차원들은 차원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성질 자체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Il n'y a pas de point ou de position dans un rhizome. rhizome에는 어떤 점이나 자리가 없다. 위치가 없다. Comment on trouve dans une structure un arbre ou une racine. 구조나 나무, 뿌리에서 보듯이 어떤 위치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들만 있다. 그러니까 나무 구조에서는 이제 뿌리의 위치가 있고 또 줄기의 위치가 있고 또 가지의 위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것이 변하진 않죠. 이제 그러나 이 다양체에서는 그렇게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다만 그냥 많은 그런 서로 관계를 맺는 선들이 있다는 거죠. 있냐, 끄들리냐. 다만 선들이 있을 뿐이다. Quand une multiplicité est prise dans une structure, 그래서 그 다양체가 어떤 구조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것은 다양체로서의 그런 활동을 멈추게 되는 거죠. Sa croissance est compensée par une réduction de ses lois de combinaison. 그 결합 법칙이 축소됨으로써, 그래서 그 성장이 상쇄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네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모사 지도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이 리솜은 모사는 그대로 베끼는 거죠. 똑같이 베끼는 거. 보통 이제 트레이싱이라고 그러죠. 트레이싱. 이렇게 트레이싱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그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먼저 번역문을 보겠습니다. 리솜은, 트레이싱, 베끼기, 모사가 아니라 지도다. 트레이싱을 한다는 것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믿는 어떤 도형 위에 다시 갖다 대어 옮겨 그리는 일이다. 이걸 다른 말하면 과잉부호화 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과잉부호화라고 그랬는데 이거구나. 시고등학교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누워 있다가 원문 보면서 다시 얘기합시다. 트레이싱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반복해서 재생산한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위험하다. 트레이싱은 불필요한 중복을 주입하고 그것을
퍼뜨린다. 불필요한 중복.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제 과잉 부호화, 지나치게 코드화하는 거. 반대로 지도는 열려 있다. 모든 차원에서 연결 가능하고 분해할 수도 뒤집어 엎을 수도 끊임없이 수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 지도라는 것은 늘 어떤 새롭게 작성될 수가 있는 거니까. 지도는 찢길 수도 있고 뒤집힐 수도 있으며 온갖 종류의 편집에 맞게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리조움을 그러니까 모사가 아니라 이제 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le rhizome est une carte 지도죠. non une calque. calque가 이제 그 모사, 투사 이렇게 그대로 베끼는 거죠. 똑같이 베끼는 거. faire le calque, c'est déjà rapporter sur une figure. qu'on croit toute faite. 그 모사한다는 것은 다시 가져오는 것이다. sur une figure qu'on croit toute faite. 모두가 이렇게 완성되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형상 위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대로 베낀다는 얘기죠. à partir d'une structure circondante. 그래서 circondante가 이건 뭐 사전에 나오는 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는 과잉 부호화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과잉 부호화. 그러니까 그냥 부호화한 게 아니라 너무 철저하게 코드화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죠. 모든 게 탁탁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코드화된 그런 구조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시작으로 그래서 트레이싱하다는 것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믿는 어떤 도형 위에 다시 말하면 지나치게 코드화된 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갖다 대어 옮겨 그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형상 위에다가 다시 갖다 놓는 거다 이거죠. Le calque produit toujours lui-même. 그래서 이 모사는 트레이싱은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재생산할 뿐이다. 자기와 똑같은 것을 계속 재생산하는 것이죠. C'est pourquoi il est si dangereux. 그래서 그것은 아주 위험하다. Il injecte des redondances et elle propage. 그것은 그 모사는 허동동스. 이 허동동스가 불필요한 반복이죠. 없어도 되는 거를 그러니까 불필요한 반복을 주입해갖고 인젝트해서 그걸 포파슈 그것을 퍼뜨리는 거다. 트레이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반복해서 재생산한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위험하다. 트레이싱은 불필요한 중복을 주입하고 그것을 퍼뜨린다. 그렇죠.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것들을 계속 재생산해내는 거니까. 그러나 la carte 지도는 au contraire 반대로 est ouverte 열려 있다. Elle est
connectable dans toutes ses dimensions. 지도는 지금 모든 차원에서 연결이 가능하다. connectable, 연결할 수 있다. 지도는 열려 있다. 모든 차원에서 연결 가능하고, connectable하고, 또, demontable, 뭐 분해할 수 있는, demontable, 분해할 수도 있고, 또, renversable, 그 뒤집어 엎는 거죠. 또,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susceptible de constante modification. 그러니까 susceptible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뜻이죠. 뭐 할 수 있는 constante modification. 그 수정, modification. 그래서 끊임없는 그런 수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죠. 지도는 언제라도 이렇게 바꿔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elle peut être déchirée, renversée, s'adapter à des montages de toute nature. 지도는 déchirée, 뭐 찢겨질 수도 있고, 또 renversée, 또 도치될 수도 있고, 그리고 s'adapter, 적응하다, des montages, montage de toute, 모든 성격의 어떤 편집, montage에 적응할 수 있다. 지도는 찢길 수도 있고, 뒤집힐 수도 있으며, 온갖 종류의 편집에 맞게 적응할 수 있다. Elle peut être déchirée, renversée, s'adapter à des montages de toute nature. 그래서 여기 여기 structure surcodant를 좀 설명한 말인데, 그래서 지나치게 코드화된 그 구조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어떤 현상을 보기 전에 이미 정상과 비정상, 원인, 결과, 기원, 파생, 중심, 주변, 이렇게 다 이렇게 구분해 놓고서, 이런 강한 코드를 깔아두고서 새로 나타나는 것들을 그 틀에 맞춰서 재분류해버리는 방식. 다시 말하면 다양한 것들을 하나의 지배적인 질서를 억압하는 그런 통합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나치게 코드화된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모사는 닮음과 동일성을 추구하지만 지도는 차이와 생성을 추구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철학이 더 이상 세계를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확장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계와 함께 변화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실험이 되어야 함을 선언하는 강력한 방법론적 선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예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점적 글쓰기와 고온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점적 글쓰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고온이란 뭐냐, 그런 얘기인데, 자, 쓰기는 이제 글쓰기죠. 글쓰기. 쓰기는
의미작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의미를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쓰기란 답사하고 지도화하는 일. 심지어 아직 오지 않은 땅들까지도 지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직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일까지도 이렇게 지도하는 일이다. 고원이란 플라톤은 얕은 지하의 지하줄기들을 통해 다른 것들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체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고원하면 뭐 이렇게 산봉우리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그게 아니라 고원이란 얕은 지하의 지하줄기. 그러니까 나무 구조에서는 이게 뿌리가 깊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일자로다가. 그런데 이 리좀 모델에서는 그렇게 깊은 곳이 아니라 땅속 그렇게 깊이 얕은 곳에도 이렇게 지하줄기들이 쭉 이렇게 뻗쳐져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얕은 지하의 지하줄기들을 통해 다른 것들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체이며, 그러니까 고온이라는 게 결국 다양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리좀을 형성하고 확장한다. 우리는 지하 줄기들로 다른 것도 연결되어 리좀을 형성하고 확장하는 모든 다양체를 고온이라고 부른다. 고온은 언제나 한가운데 있다. 시작도 끝도 없다. 원문 보겠습니다. Écrire n'a rien à voir avec signifier, mais avec arpenter, cartographier, même des contrées à venir. signifier, 뭐 의미화하다, 그 의미를 드러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쓴다는 것은 나 rien à voir, 뭐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 의미작용, 의미화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럼 뭐냐? 뭐와 관계 있냐면 아르뽕떼, 답사하다는 뜻이죠. 답사하고 또 카르토그라피, 카르트, 지도를 만드는 거죠. 지도를 만드는 것, 또 même de contrées à venir, 그 contrées à venir, 그 아브니, 그 어떤 미래에 다가올 그럴 contrées, 뭐 땅. 그러니까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그런 분야까지도 답사하고 그 지도화하는 그런 거다 이거지. 쓴다는 것은 그냥 뭐 어떤 거에 의미를 밝혀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리좀적 글쓰기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Plateau est une multiplicité connectable avec d'autres par des tiges souterraines et superficielles, de manière à former et à étendre un rhizome. 그래서 고원, 플라토, 고원은 multiplicité, 다양체인데 어떤 다양체냐면 connectable, 연결될 수 있는 avec d'autres, 다른 다양체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다양체다. 어떻게? Par des tiges souterraines superficielles. superficielle는 뭐 그 표면에 피상적인 뭐 그런 뜻인데 표면에 그 souterrain, 그 땅밑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얕은 지하의 지하줄기라고 그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슈퍼피시엘로 이렇게 한 거고, 수트는 지하라는 뜻이죠. 지하. 그러니까 그 표면 가까이 있는 그렇게 깊지 않은 그런 지하 줄기, 지하 줄기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다양체들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체다. De manière à former et à étendre un rhizome.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다른 다양체와 이렇게 연결됨으로써 하나의 리좀을 형성하고 또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리좀을 형성하고 확장한다. 그래서 nous appelons plateau toute multiplicité connectée à d'autres.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다양체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든 다양체를 플라토 고온이라고 부른다. Par des tissus souterrains, 그 지하줄기, 그 리좀이 이제 지하줄기, 줄기뿌리 이렇게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De manière à former et à étendre un rhizome. 그 앞의 말과 뭐 거의 흡사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다른 다양체들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다양체를 이제 그 플라토 고온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양체는 par des tissus souterrains, 그러니까 그 지하 줄기들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De manière, 어떤 방식으로? De manière à former, à étendre un rhizome. 그래서 하나의 그 리좀을 형성하고 퍼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하 줄기들로 다른 것도 연결되어 리즘을 형성하고 확장하는 모든 다양체를 고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플라토 est toujours au milieu, les commencements les fins. 그래서 고온은 언제나 가운데 있으며 시작도 끝도 같지 않는다. 시작도 끝도 없다. signifier 의미를 밝히려는 그런 글쓰기는 이미 있는 의미 진리를 표현하거나 해석해서 독자에게 전달하는 그동안 이게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그런 글쓰기 방식이죠. 아르몽티의 카르토그라피의 답사나 지도화로서의 글쓰기는 세계를 설명하기보다는 세계 속에서 경로를 만들어 연결을 시험하는 모델이다. 다양체는 여러 개, 개수가 아니라 여러 차원 변수들이 얽힌 장이다. 고는 그 다양체가 다른 다양체들과 연결될 수 있는 상태 일 때의 그 이름이 이제 고온이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리좀에 관련된 그런 중요한 문단들을 몇 개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리좀이 다 설명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리좀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리조움을 만약 핵심적으로 좀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그 예문들을 통해서 탈중심적 네트워크다.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간 나무와는 달리 정해진 시작점이나 끝없이 모든 지점이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그물 같은 구조다. 또 끊임없는 생성, 고정된 정답이나 위계질서를 따르지 않고 이질적인 것들이 만나 예상치 못한 새로운 방향, 탈출선이라고 그러죠. 방향으로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역동성을 의미한다. 또 지도의 사용, 이미 있는 것을 그대로 베끼는 모습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영토를 직접 그려나가며 실험하는 지도와 같은 개방적인 사고방식이다. 사이의 존재, 결론이나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물과 사물 사이의 중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그 과정 자체를 중시한다. 이렇게 볼 때 그 기존의 사유하고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굉장히 열려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는지 그런 개념이죠. 그럼 아주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얘기가 아닐 수 없죠. 자, 오늘은 프랑스 현대 철학의 여러 그 작가들의 그 개념들을 지금 하나씩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줄 들레즈의 리즈옴이라는 개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